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이번 한 주 목요일에 발표가 있을 고용 지표에 또 기추가 쏠리는 모습들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움직였었습니다. 간밤에 발표가 났는데요. 민간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탄력을 받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죠.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긴 했지만 지난 5주 연속 있었던 미국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번 주 내내 쉬어가는 모습이 간밤에도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어제 모두 약보합권 이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0.19%, 나스닥이 0.58%, S&P 500 지수 0.3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퐁당퐁당 하루 걸러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상승을 했는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서 코스피 0.22%, 코스닥은 0.05% 역시나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기 테마 장세가 좀 더 짙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점점 더 셈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매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분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단기적으로 수익까지 발빠르게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계속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와 경기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연준에서 의도한 대로거든요. 그동안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 임금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둔화가 됐다라는 것은 연준에서 그동안 했던 긴축 정책이 이제 먹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제 그러면 고용이 둔화됐으면 네. 연준의 의도대로 됐으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잘 보시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제유가가 어제 70달러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는 이제 못 올려를 거의 확정 지은 거예요. 네네. 투자자분들은 네. 이제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게 연준 입장은 아직은 목표 인플레이션을 도달 못했으니까 금리 인하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둔화되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겠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네. 그동안은 11월 달 랠리가 나왔던 거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건데 네.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에서 시장에 대한 점검을 또 바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발빠른 대응 전략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12월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히려 둔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어갔었던 미국의 지난주까지의 5주 연속의 상승 랠리는 이미 산타 랠리를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산타 랠리는 12월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11월에 왔다 간 것 같아요.
아, 이미 왔어요. 네, 왔다가 갔고. 좀 일찍 오셨네, 이번에. 네, 저기 보면은 11월 달에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저게 이제 산타랠리가 이미 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12월에 산타랠리가 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무래도 상승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좀 더 일찍 왔다가 떠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통 연초까지 좀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주식시장들이 1월에는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2월 뭐 둘째 주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내년 그러면 전망은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반도체 수출에 대한 개선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금리 차 이런 부분들. 근데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경기. 경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렸다고 정말 네,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한국은행이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약간 시기상조 아니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내년에 2,800 간다고 했는데 네.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좀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냐.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그 평가 자체를 네.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 맞아요. PBR 자체가 1배가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최대치를 잡은 게 2,8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연준에서 지금 5.5%에서 인하를 하는 것도 네. 지금 올해는 인하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년에 인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만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지금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미증시 연고점 경신할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또 반등 정도? 약간의 그렇죠. 반등? 약간의 네. 반등 정도에 네. 그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이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일부 종목들,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기 회복이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좀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제 CES 2024 그리고 삼성전자, LG 뭐 대기업들이 네. 과연 이제 내년에 어떠한 제품 또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종목 수장세에 계속 국한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우선이 돼야 증시가 따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지금 연말에 산타랠리 그리고 연초까지는 좀 더 경계감을 가지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또 기회라는 점은 반도체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반도체 전문가답게 또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을 담아볼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또 간밤에 미국에서 구글이 지금 또 새로운 AI 모델을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멀티모달 AI 제미나이라는 이름이 참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걸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챗 GPT가 그동안에 채팅 형식으로 이렇게 글로 좀 답변을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음악이나 영상이나 그림 같은 것들 수리 영역도 다 가능한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반도체 쪽 좋아하시니까 저는 반도체도 좋은데 약간은 좀 소프트웨어나 언어 모델 이쪽으로 좀 관련주를 공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이 AI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또 셀바스 AI부터 시작해서 네. 음성 인식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AI 주들 올라갔던 거 보면은 그 언어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 네. 그리고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만약에 다시 이 뭐 AI 언어 모델 이게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쪽 관련해서는 그 어떤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그 알고리즘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결국에 언어를 개발을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 언어를 통해서 결국엔 구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알고리즘이 구현이 됐으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언어로 말을 했을 때 아니면 뭔가를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여기서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과연 이식해서 어떤 플랫폼에 적용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여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 인식과 이러한 음성 인식도 같이 동시에 병행이 네, 될 거예요.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카메라 모듈 쪽이라던가 아, 그래요? 네,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어. 자율주행이랑 같이 더블로 재료가 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네. 지금 보면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을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부각이 된다면 카메라 모듈 그리고 그 1월 달에 넬리가 나왔었던 뭐 지금 마음 AI라던가 네. 뭐 기타 AI 관련 기업들 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언어 모델을 공개하긴 했는데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아직 반응이 네. 좀 시장에 네.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찾기가 기술력을 어렵긴 실제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냐? 그리고 저 오픈 AI 말고 이제 저런 신규 AI 모델이 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저게 처리 속도를 받쳐줄 수 있냐? 이런 네.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저거 얘기 나오면서 지금 한미반도체랑 네. 이미 HBM 관련주들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 네. 외에는 막 딱히 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 저게 실제로 지금 보면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이잖아요. 네. 그럼 저거와 관련해서 저는 영상 쪽 아무래도 음성은 한 번 했으니까 물론 네, 음성도 네. 추가 상승 나오겠지만 그동안 못 움직였던 결국엔 영상. 그러면 만약에 자율주행과 저게 제미나이가 엮인다. 네. 그럼 자동차에서 카메라 모듈 쪽. 그렇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사람의 영상을 이제 움직임을 따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못 갔던 카메라 모듈을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카메라 보겠습니다. 모듈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으시면 점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네. 사실 마음 AI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하락 꺾이기 직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 종목도 지금 손실이 좀 났어요. 10% 네. 넘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마음 AI는요. 네. 제가 봤을 땐 이거 22,000원,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구간을 음. 지지를 받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안 받으면 매도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예, 이거는 되나요? 저점 이탈하면 이건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슈를 한 번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지켜보시면서 음. 만약에 여기 지금 22,000원 구간에서 바닥권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는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여기서 신규 접근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좀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탈출을 하시던가 네. 아니면은 조금 보시면서 근데 외국인 기관 수급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일단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아. 수급 자체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가지고 계시다고 아쉽네요. 하니까 네, 아쉽습니다. 22,000원 부근 지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 네, 카메라 모듈 쪽은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좀 괜찮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기대감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올라서. 사실 네. 얘가 재미가 없어요, 종목이. 좀 재미가 없어서 좀 화끈한 거 원하시면은 뭐 사실 나무가 같은 거 나무가. 네. 나무가 쪽 이런 종목들이 좀 좋고 저는 좋게 보는 걸 일단 파트론 어.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아, 하이비전 시스템. 예, 요게 두 개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이슈를 제대로 네. 지금 받지 못하고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 깊게 보시다가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늘어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날이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이 생기는 날이겠죠. 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의 지금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지금 뚜렷한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호 멘토님은 지금 차량용 자동차 모듈 쪽 말씀을 해주셨고 또 AI 쪽도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더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세부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었죠. 트위치 코리아가 이제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철수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통신 비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 차트들을 보니까 좀 과대 낙폭 구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도 수익률을 잘 챙겨주셔서 네. 지금 담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아프리카 TV는 좀 약간 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왜요? 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 TV가 어제 상한가 갔던 이유가 네.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저 스트리밍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지금 저 트위치 같은 경우 외국 기업이죠.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프리카 TV밖에 없거든요. 네. 트위치랑 유튜브는 어쨌든 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트위치 TV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로 올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렇게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3사 통신사에서 망 이용료 할인해 줄게. 이래 버리면은 다시 도루묵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거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트위치 대표가 저렇게 선언을 한 거는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프리카 TV가 상한가 간 것까지는 좋다. 네.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기서 우리나라 갑자기 SKT에서 자 트위치 TV 대표님 우리가 망 사용료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간 그러면 저 말이 다시 철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망 사용료를 좀 할인을 할까요? 사실 그건 좀 정확하진 않으니까. 뭐 사실 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저 트위치 TV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저 이용자 수를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게 어디론가 흡수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는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아프리카 TV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디론가 네. 갈 것이냐인데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 트위치 TV 이용자 수를 놓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말고도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유튜브로 가버리면 어차피 손해예요. 똑같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네이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보다 네이버 쪽을 좀 더 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취지직이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맞아요. 비공개 베타 테스트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문화 차이가 있어요. 아프리카 TV랑 트위치 TV랑 문화 차이가 뭐냐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과금 정책이 좀 불필요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스트리머 방송을 보기 위해서 거기 시청 인원이 방이 다 차 있으면요. 무슨 중계방이 또 생겨요. 그러면 중계방 들어가면 또 그 과금을 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트위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트위치 TV는 그러한 불필요한 과금 정책이 좀 적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위치 TV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온다? 좀 약간 저는 글쎄요예요. 왜냐면 아프리카 TV가 싫어서 나와가지고 트위치를 한 스트리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스트리머가 침착맨. 네. 그 외에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 있죠. 네. 저는 트위치에서 그 슈카월드 많이 네. 보거든요. 경제 채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슈카월드님부터 시작해서 네. 그쪽 침착맨 이러한 침착맨도 재밌다고 대형 하더라고요. 스트리머 분들이 네. 아프리카 TV가 싫어서 다 나가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MCN 소속사 중에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아프리카와 TV와 협상을 해서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 거기에 물음표다. 네, 물음표죠. 왜? 거취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그럼 그분들이 네이버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네이버에서 지금 포섭을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이게 있겠네요. 공교롭게 트위치 한국 철수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네이버에서 치지직 베타 맞아요. 테스트 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제가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이거 저의만의 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정부 고위 관계자라면요. 저는 네이버 밀어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프리카 TV 기업보다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훨씬 크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네. 사실은 네이버가 뭐 다 해먹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근데 네이버가 네이버 TV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맞아. 사실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지금 연결되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차라리 그 거의 뭐 사용자 수가 1,000만이 넘어요. 트위치가. 네. 그럼 그 사용자를 네이버에서 가져오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국익에 대해서 봤을 때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프리카 TV에서 너네가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럼 네이버가 밀어준 게 낫지 않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살펴보니까 사실 어제 이슈를 다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주가가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조금씩 최근에 들어서 반등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략을 해봤다가 이 아프리카 TV로 가려던 유저들이 네이버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또 더 많은 상승,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아프리카 TV를 공략할 바에는 네이버가 낫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보시면 좋을 만한 게 또 네이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은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냐면 11월 달 한 달 내내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관도 합세해서 이제 산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수급 보면은 개인만 11월 내내 네이버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을 사고 있다. 그럼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에서 만약에 저 치지직이라는 게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 네.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게 진짜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사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카카오는 이거 못해요. 그쵸. 기업적으로 지금 카카오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많으니까. 이 네. 카카오가 이것까지는 못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론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적합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3사 통신사와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또 네이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관심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 공략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네이버 좀 유심하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종목들 또 더 자세하게 전략까지 챙겨 가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 스캔하셔서 바로 채팅방 입장하시면 이주호 멘토님의 추가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의견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또 질문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또 세부 테마들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아무래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사실 정말 제약주들이 뜨겁게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때가 떠오를 정도였는데 제약주들 대부분이 지금 과대 낙폭인 종목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상승이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를 받으면서 내년까지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전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약주로 또 수익을 많이 지난주에 챙겨주셨더라고요. 이번 네. 주에. 그래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만약에 이게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라고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면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할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제약바이오예요. 금리에 취약한 게 제약바이오다. 그럼 네. 금리가 인하되거나 낮아지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 제약주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그게 됐고 네. 오히려 이제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올렸다가 지금 다시 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 실적에 관련돼서 그럼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안 본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움직입니까? 기대감. 임상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 네. 그렇죠. 신약에 대한 기대감. 네. 뭐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보세요. 그때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제약바이오주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사실 저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왠전부터 있던 네.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거는 네. 지금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랑 더해져서 지금 이슈가 된 거지. 원래는 그 비뇨기과 쪽에 관련된 그런 쪽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전부터 있던 바이러스예요. 근데 폐렴이랑 합쳐져 갖고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항생제가 기존 항생제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항생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메갈CS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지금 중국 같은데
병상이 모자라고 지금 그렇죠. 난리래요. 네. 거의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 ECS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항생제 관련 이슈예요. 그리고 네. 그 중에 이제 진단 키트라던가 기타 마스크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항생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수익 낸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뭐 한번 이따가 또 말씀드릴 네.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주 쪽에서 수익을 또 잘 챙겨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특히나 질병 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제약주들의 반등을 좀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가 좀 확실하게 낮아지게 된다면 제약주들을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전망과 함께 종목까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시장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약보합권에 그쳤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순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순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대 넘게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12거래일 만에 어제 매수 전환이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손을 바꿔버렸네요. 그리고 외국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역시도 양시장에서 어제는 달리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건 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입니다. 이걸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유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려 5개월 만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은 하기로는 했는데 이것이 자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감산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졌고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계속해서 엮여 있는 이슈인데요. 오늘 EU 심사가 2월에 결정이 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나 IDT 역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 폐렴이 저는 단기성 테마에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중국이 마스크를 비축하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만약에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수업을 중단하라라고까지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삭제된 기사이기는 하지만 건강 코드가 잠시 발행됐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묶여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폐렴 쪽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정말 많이 끌어놨죠. 그리고 또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특히 개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펩타이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이 해운인데요. 제가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수주를 많이 받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 말은즉슨 추후에는
선박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박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노는 선박, 그러니까 유휴 선박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거는 해운 쪽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해운 쪽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페24가 구글로부터 260억 원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도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라고 하면은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라고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팹리스 업체고요. 오늘 또다시 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패련 관련주인데요. 10%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전구체 쪽에서 각광을 받는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오늘 역시도 13%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모두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간밤에 전기차,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쪽이 강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이 머스크가 우리가 반값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잘 되고 있어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서 업종 시세 강세 보였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이시에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파는 업체이죠. 이게 중국 쪽에 납품을 한 이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꼽히기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14%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실시간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내 잔고에 어떤 것이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시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실시간 강세 테마와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강세 테마 오늘 3가지 중에 2가지 안에서 또 종목 수익률을 잘 챙겨주신 이주호 멘토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종목 수익률까지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 안에서도 수익을 잘 챙겨주셔서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라고 불러드릴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종목들의 수익률을 다 잘 챙겨주시는 전문가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맨 아래 2 종목 보시면 국제약품이랑 페트론 지금 이 종목이 수익률을 아주 잘 내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지금 뭐 반도체부터 그다음에 전기 관련주들까지 뭐 2차 전지까지 챙겨주셨는데 국제약품이 9.9%, 펩트론이 7.34% 수익을 챙겨가게 되면서 또 한 번에 이번 주 수익률을 업데이트를 하게 됐죠. 하나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그다음에 하나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2 종목을 알차게 잡아주셨는데요. 국제약품부터 한번 리뷰를 들어볼게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 네. 이 종목 소개해 주셨을 때는 근데 막 폐렴이 막 완전히 확산되기 전이었는데 네. 어떻게 포인트를 딱 잡아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네. 그때 접근할 때 이게 사실 이슈가 한번 나왔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폐렴 이슈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움직였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접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목표가를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본 이유는 결국에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이때 10월 25일 날 한번 상승 나오고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차익 매물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또 한번 눌렸다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상승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오면 이거 매수 시그널이다. 아, 맞아. 네, 제가 분명히 그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눌렀는데 누르고 나서 주가가 더 안 빠졌죠. 근데 다시 반등 나왔다가 근데 내려왔는데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쫙 갔죠. 그렇기 진짜, 때문에 네.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옆으로 네. 횡보하는 모습 나올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조 멘토님 따라갔었으면은 사실 국제화품으로 수익률을 지금 10% 정도 챙겨갔을 텐데 항상 이렇게 한번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재료 소멸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목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노란톡방 계속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리뷰 바로 들어볼게요. 비만 치료제 종목으로 또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양상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도 거래량을 보시고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1월 초에 그 거래량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이 네.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네. 컴퓨터 꺼졌어요. 지금 그 3% 네. 정도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라이 방문한다 이슈로 이래서 급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오다가 상승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급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급등이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에서 저는 일단 그 일라이 이슈 나오면서 거래량 나오고 네. 그 다음을 이제 노렸던 거고요. 그게 전략이 좀 잘 통해가지고 네.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 부분들을 보시면은 저기 거래량 밑에 저 보이시죠? 네. 거래량이 치솟은 날부터 관심을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됐다. 미국에서 계속 지금 비만 치료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펩트론 이 종목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익절 처리가 이제 된 네. 상황이죠.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단연 돋보이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거 눌리면 그럼 또 담으실 네, 계획이죠? 눌리면 또 사야 돼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주호 멘토님의 최근의 종목들 지금 수익난 종목 국제약품이랑 펩트론 두 가지 봤는데 최근에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종목이 얼마나 이슈를 잘 받으면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 보시면서 왜 내 수익만 안 나는 거야? 내 종목만 안 움직이는 거야?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이주호 멘토님 함께 하셔서 종목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에 일단 들어오셔서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그 검색창에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역시나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정보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고요.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다음 종목 지금 담아볼 시기입니다.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수익 잘 챙겨주셨는데 오늘 공략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딱 말씀드릴게요. 종목명 공개해주세요. 아니요. 종목명 종목명은 공개 안 하시고?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개해드릴 거고 네. 이거 지금 못 잡으면 못 잡습니다. 뭔데요? 진단 키트.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 마이코플라즈마 진단 키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항생제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마스크 갖다가 네. 뭐 치료제 갖다가 백신 갖다가 그다음 계속 진단 왔다 갔다 키트예요? 했죠. 원래 진단 키트가 먼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번에 점프했나 싶었어요.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네. 진단 키트 가기 전에 백신이랑 움직이면서 진단 키트가 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진단 키트는 이제 왜 갔냐면 이게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이거 과거를 돌아보세요. 네. 코로나가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한 폐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우한 폐렴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일상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부터 시작해서 그때 네이버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언택트나 컨택트냐 이거에서
언택트 관련주가 맞아요, 주목을 맞아요. 받았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왜 언택트 관련주를 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진단키트 왜 봐야 되냐면 네. 지금 봐봐요. 똑같아요. 그때랑. 항생제 움직이죠. 네. 이게 지금 백신이 없어요. 백신 없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만약에 요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미 독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별이 안 되니까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국에서도 정확하게 몇 명이 걸렸는지 집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진단키트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사실 뭐 일반 독감 정도, 감기 정도 수준으로 막 치명률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막 진단 키트를 해가지고 저 회사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할 만한 진단 키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합당하게 있을 것인가? 이게 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코로나처럼 치명적은 아니에요. 근데 마이코플라즈마가 원래 저게 이제 폐렴이랑 지금 엮여서 나온 건데 네. 원래 이 다른 쪽에 그 저거예요. 뭐요? 그런 비뇨기과 쪽 이쪽 아, 그 네. 질병을 네. 관리하는 그런 쪽도 연관이 있어요. 질병이랑 연관이 그러니까 있다고요? 원래 저게 바이러스가 과거부터 있던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전염이 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게 무서운 거라 네. 저게 엑스레이 찍으면은 폐 쪽에 물 차는 그런 어. 증상까지 나온다고 해요. 네네. 지금 그래서 뭐 뉴스도 제가 봤는데 어린아이들이 지금 해열제가 안 먹히니까 네. 저게 특징이 코로나랑 또 비슷해요. 왜냐면 코로나 저도 2번 걸려봤거든요. 네. 근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합병증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항생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확진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걸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도 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이 확실하게 내려져야지 항생제의 남용을 좀 막을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중국은 사재기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마스크도 그때 그랬잖아요. 독 나가지고 마스크 관련주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막 5개 제한해가지고 줄 그렇죠. 서서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샀잖아요. 네.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걸리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그쵸. 걸리면 네. 일단 뭐 한두 개 안 사요. 그렇죠. 그냥 막 무대기로 다 산다고요. 그러면은 그거 독 나면은 이제 수요가 급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라에서 그거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액션을 안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슈화가 더 되면은 네. 이제 진단키트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강제로 진단키트를 해서 얘가 맞냐 안 맞냐로 판단해서 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진단키트 종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진단키트주 중에 제일 유명한 종목 하나 생각나는 게 있고 네. 나머지는 사실 종목명이 엄청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네. 식약처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 진단키트 인증받은 기업이 2군데밖에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네네. 그 2군데 중에 한 곳이고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식약처 인증 안 받은 진단키트 판매하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 그거를 올라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진단키트는 식약처 인증을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공략하려는 기업은 식약처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키트 줄을 사야지 왜 네. 자꾸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스에 진단키트를 이제 네. 하려고 이런 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이 설레서 따라가게 되시고 주가가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간다고요. 그걸 차트는 조심하셔야 어떤가요? 돼요. 지금 차트 모습은? 차트는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얘도 과대나 폭주입니다. 네. 정말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슈가 사실 없었잖아요. 기대에 비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실적까지 딱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완전 맞아요. 하락 많이 추세로 진짜 지금 많이 2년 빠졌고요. 동안 솔직히 거의 지금 눌렀었죠. 주가 자리가 코로나 때 고점 시작점 부분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코로나 이슈로 올라갔던 주가가 다 반납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담아야 될 때네요. 네, 소위 말하는 대로 뭐 코로나 시즌 2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대낙폭주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담아봐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에 보이는 거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진단 키트 해서 저 회사 못 갈 것 같아요 이랬더니 오픈 채팅방에 그 필명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회사 못 갈 것 같아요. 왜? 이조 멘토님 말 잘 듣고 하면 전업 투자자 가능할 것 같아서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오픈 채팅방 안에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멘토님과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